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종로구에 물어보세요의 아나운서 박근정입니다.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연평균 화재 피해 대비 약 3배 이상 높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화재가 잠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평소에도 예방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철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원인과 그 안전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종로소방서의 우병우 서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로 구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소방서장 우병우입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212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잘 하더라도 이와 같은 화재는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96명의 소방공무원은 금년 겨울에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종로소방서는 어떻게 조직이 이루어져 있나요? 먼저 소방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인사와 상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또 예산 집행과 계약,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교육과 소방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과에서는 화재 예방 계획의 수립과 소방 특별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주소의 설치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대에서는 화재 현장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에 필요한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조, 생활안전구조와 119 구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로에는 또 문화재가 많잖아요. 네. 문화재 화재 대비해서 종로 소방서에서는 어떤 훈련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종로구에는 81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 종로소방서에서는 문화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그 매뉴얼에 따른 합동훈련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해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서 1인 1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밖에 종로구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다른 어떤 곳보다가 종로가 화재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화재 경계 지구로 칭하고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목조 문화재가 밀집된 곳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또 화재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방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동과 창신동 저소득 밀집 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기초 소방시설이라 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등을 설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물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 전문 점검팀을 운영해서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종로구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불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해달라 정하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 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 겨울 행복하고 안전한 겨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로소방서가 있어서 구민들의 마음이 든든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종로소방서의 우병우 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재 예방에 대해 알려주실 김종기 주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을철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부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요인, 그리고 가스, 그런 등등의 안전 요인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맞는 예방 요령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특히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외치로 하신다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에서는 콘센트는 항상 하나만 꽂으시고 모노발 콘센트 그렇게 여러 가지 꽂으시면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는 소화기 한 대쯤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 집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안전한 소화기 보관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인데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분말이 위아래로 섞이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하나의 요령이고요. 사용하시는 법은 일단 불이 난 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닥에 놓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다음 불이 난 곳을 향하여 비로 쓸듯이 천천히 화재를 진압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만에 하나 가정에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올바른 대처 요령을 알고 싶은데요.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올바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네, 초기 화재 때는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소화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화재가 초기에 작은 불씨가 돼서 조그만 했을 때는 소화기가 되지만은 만약에 크게 번져가지고 큰 불이 됐다. 그때는 무조건 대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화재 신고를 할 때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속하게 화재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화재 신고는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신고하시는데요. 정확하게 화재가 발생한 곳의 주소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주위의 장소 지번을 모르신다. 그럴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간판을 활용해 가지고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속하게 신고를 한 뒤에는 또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전한 대피 요령이 있을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실 때는 옷이나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벽을 따라서 대피하시면 됩니다. 항상 자세를 낮추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로구에서 가을철 화재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종로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어디든지 달려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화재 안전 대피 또는 간단한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라든지 옥내소화전, 완강기 이런 소방시설 사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또는 간단한 응급처치법 등을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예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 김종기 주임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 구경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11월은 화재 예방의 달이기도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처럼 가정에서도 화재 예방에 유념하셔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